5월 6일입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라는 제목으로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책임을 지겠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그 일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자, 이 얘기를 얘기해 주고서는 이제 일단 날이 밝거든 내가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 일을 타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후에 이제 잠을 자게 했습니다. 자,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사람들의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도록 서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때 이제 룻은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자, 룻이 돌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보리를 6대나 되어 주어서 성읍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룻이 이제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자초지종을 다 보고한 후에 보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보리는 보아스가 손수 담아준 것입니다. 어머님께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참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나오미는 그가 말한 대로 이제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구나. 그가 한 일 때문에 그가 할 일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시어머니가 룻에게 당부합니다. 얘야, 일이 어떻게 될지 이제 가만히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오늘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쯤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일을 마무리 짓는데 오늘을 넘기지 않고 신속하게 아마 해결할 것이다. 그렇게 당부했어요. 왜 그러냐면 룻이 젊기 때문에 혹시 모든 일이 다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 뜻하지 않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오직 결과만 남았어요. 그러므로 나오미와 룻은 조급하게 행동하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이제 보아스는 성문 위 회관으로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이 성문 위 회관이라는 것은 법정으로 사용되었었죠. 그래서 재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침 그 책임을 져야 될 바로 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재판을 좀 합시다. 그렇게 보아스가 제일 처음으로 집안 간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했어요. 제의했어요. 정식으로 재판을 받자고 제의한 것이죠. 그리고 성읍 원로 10명을 청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해서 이제 재판관석에 10명을 앉히, 그게 최소한의 필요한 인원이었었어요. 10명의 재판관들이 모두 좌석에 앉자 보아스가 이제 친족의 책임을 져야 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소. 왜냐하면 나오미가 더 이상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걸 땅을 팔고서 살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제1번 책임자에게 또 책임자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오미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기업 물을 사람을 찾은 것은 그 땅을 반드시 기업 물을 자에게 팔아서 가문에 엘리멜렉 가문에 그 땅이 계속 남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었어요. 자, 보아스가 이제 말을 계속합니다. 당신이 집안간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이건 자유입니다.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말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집안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근데 나는 그 다음이요. 그 얘기는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겠어.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사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룻과 결혼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나
보아스는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게 소송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아주 너무나 쉽게 수락한 이유는 이제 그 땅을 자기가 사면은 그 소유자가 자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늙은 과부이고 그 루시엘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만 매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었다. 그래서 죽으면 그 땅의 합법적인 소유주가 자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일단 내가 책임지겠소라고 하자 보아스는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이죠. 그러나 침착하게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하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제안, 땅을 산다는 것을 동의한다면 두 번째 제안에도 당연히 동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게 원래 고엘제도의 취지니까요. 그 사람이 고엘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오미와만이 아니라 룻과도 계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아서 룻의 전 남편 엘리멜렉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 기업의 땅을 잇게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원래 신명기에서는 죽은 자의 형제에게 이 계대 결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친형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친족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렇게 확대까지 된 것을 보면은 계대 결혼에 관한 조항에서 언급된 형제의 그 범위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더욱더 넓게 적용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사람이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고엘 책임을 질 수 없소.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아주 솔직한 거예요.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사는 일과 그거 하나만 하면 자기한테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계대 결혼의 의무를 동시에 하게 되면 재산상의 손해가 분명히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잇게 하기 위한 배려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가 처음에 그 요청을 수락했던 것은 두 번째 책임이 있을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하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보아스는 뭐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었죠. 보아스는 원래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나오미와 룻 친족의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했던 분명한 인애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이러한 행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셨던 예수님의 모형으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책임을 지시오라고 했던 그 사람은 이름도 없이 그냥 룻기에서 사라지지만 내가 책임을 지겠소라고 했던 보아스는 예수님의 조상으로서의 큰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